네, 안녕하세요. 3ds Max 2014 기초반 진행 강사 이대로입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는 모디파이어 리스트, 즉 수종자 리스트에 관련된 2D 수종자 리스트와 3D 수종자 리스트에 대한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개요에 관련돼서 예제풀이를 해볼 텐데요. 네, 예제풀이 파일을 제가 첨부를 해놨습니다. 첨부를 해놓고 현재까지 진행할 예제풀이들 5번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6번부터 14번까지 예제풀이를 진행할 텐데 비슷한 부분은 제가 생략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 예제풀이를 지금 바로 수정자 리스트에 대한 이 개요만 봐가지고 바로바로 푸시기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 부분 숙달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번은 베벨 프로파일을 사용을 해서 이런 화분을 만드는 모형입니다. 실제로 이 예제는 오토데스크사 ATC에서 시험 보는 문제 중에 하나를, 이전에 이미 지나갔던 문제 중 하나를 가져왔고요. 자, 문제풀이를 읽어보게 되면 이 베벨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러한 형상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화면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저번까지는 그렇게 했었고요. 얘를 뷰포트에다 바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뷰포트에 옮기는 방법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뷰포트 배경으로 쓸 것인지 환경 맵으로 쓸 것인지 하는데, 환경 맵은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 환경 맵은 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경 맵을 꺼준 상태에서 뷰포트 배경으로만 확인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뜨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왼쪽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안전 프레임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세이프 프레임 표시라고 하는데, 이 세이프 프레임 표시를 선택해 보시면은 이렇게 칸이 줄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추후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부분이 바로 렌더링 크기가 되는 거예요. 렌더링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문제도 다 보이고 어느 정도 좀 식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푸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먼저 어떠한 작업물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모델링 할 시에는 그 모델링을 어느 뷰에서 최초 작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델링 뷰 같은 경우는 탑 뷰에서 작업하시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전면 뷰나 혹은 왼쪽 뷰에서 작업하시는 게 하나, 이 뷰라는데, 제가 이 왼쪽 뷰, 즉 레프트 뷰에서 뷰포트를 끌어와 가지고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프레임은 이 탑 뷰와 프론트 뷰, 이 두 가지 뷰에서의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투시도 뷰,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전반적인 모양을 보는 그러한 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벨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문제를 할 텐데요. 베벨 프로파일은 일정한 그 쉐입 형상에다가 또 다른 쉐입을 엎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쉐입이란 것은 2D죠. 이 2D 형식으로 하게 될 텐데, 이쪽에 보니까 사이즈가 있어요. 600mm, 250mm라 해서 최소 최대 사이즈가 이미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모양 형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값은 150mm라고 되어 있고요. 자, 사용자화에서 그냥 단위 설정을 센티미터를 전수 쓰는데 밀리미터로 그냥 편안하게 바꾸겠습니다. 이 얘기 있는 밀리미터를 그대로 쓰게요. 순서라든지 그런 것은 제각각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길 테지만, 일단은 제가 하는 순서를 보시면서 따라 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플라인에서 먼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은 일단 하나를 그린 다음에 이쪽에 길이 폭이 나오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해보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폭인지 나오게 되는데요.
길이는 600mm라고 나와 있고 폭은 250mm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대네요. 250, 6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높이가 150이란 게 있어요. 얘는 전면뷰에서의 높이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전면뷰에서 높이를 밑으로 하나 빼보겠습니다. 밑으로 빼는데 이쪽에 보면은 Z축 값이 0 곱하기 0으로 되어 있어요. 0 곱하기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0mm 올라가니까 그 0.0mm 되어 있는 것을 150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 스플라인 하나 복사해 가지고 위로 올리게 되면 150mm 정도쯤에 올라가게 되겠네요. 스플라인을 컨트롤 V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를 하고 현재 지금 복사된 게 선택되는 상태예요. 이 복사되는 게 선택된 상태에서 Z값만 150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높이 값이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이 값 설정된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전면부에서 이 뷰를 직접 라인을 명령어를 통해서 그려가는 겁니다. 자, 화면을 크게 Alt W 누르게 되면 화면 확대가 되죠. 일단 가장 최접점 끝부분의 사이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이쪽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은 2.5 스냅을 쓰셔도 되고 3 스냅을 쓰셔도 되겠죠. 자, 3 스냅을 저는 써보겠습니다. 잡고, 자, 모양을 보기 위해서 이쪽은 좀 확대를 하면서 이 모양을 따라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잡게 되면 이쪽에 잡힌다고 나오네요. 만약 2.5 스냅으로 하게 되면 시작 지점이 저기서 나오게 되네요. 이쪽에서 클릭을 하고 반듯하게 내려오니까 Shift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만큼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만큼 찍고 이만큼 내려오죠. 이만큼 내려오고, 자, 여기서 스냅을 이용해서 다시 또 걸쳐낼 수 있겠지만 아주 100%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얘를 이만큼 찍고 Shift 누른 다음에 옆으로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 가지고요,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 렉탱글은 사실상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벨 프로파일을 하면서 어떤 선을 써야 될지 추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일단 하이드를 시켜 놓습니다. 선택사항 숨기기라는 게 우클릭을 하게 되면 뜨게 돼요. 선택사항을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자, 스냅은 S를 한번 누르시면 꺼지게 되는 거고요. 자, 에디 스플라인 현재 상황입니다. 에디 스플라인 상황에서 얘를 자꾸 얘는 조금 길게 빼놓겠습니다. 이 정도 빼놓고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두께 상 내에서 또 비슷한 모양이 연결된 거 보니까 얘는 아웃라인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웃라인은 스플라인 상에, 즉 3번을 누르시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윤곽이라고 하는 것이 아웃라인이거든요. 윤곽을 체크를 하시고 두께만큼 밀었다 당겼다 하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쪽에 보니까 형상이 지금 뚫려 있어요. 이게 뚫려 있는데 여기 뚫려 있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질 않고요. 막혀 있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자, 막혀 있는 것을 일단은 뚫겠습니다. 사실 베벨 프로파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부분이 두 개의 이 세그먼트들도 사실 쓸모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놔둬볼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약간 둥글둥글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하고 얘네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필렛, 즉 목깎이를 살짝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초반에 제가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이러한 직사각형 렉탱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렉탱글에다가 그대로 베벨 프로파일 돌리면 되는데요. 보니까 이 부분에 약간 좀 둥그렇게 휘어 있어요. 그래서 둥그렇게 흰 부분을 제대로 둥그렇게 깎기 위해서는 보이시죠? 얘도 어느 정도 편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직사각형으로 딱 닫힌 객체를 그리게 되면 일단 편집 옵션이 뜨지가 않게 됩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도 모서리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깎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방법은 에딧 스플라인 모드로 변경을 해서 모서리를 필렛 값을 줘가지고 깎아낼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여기서는 어느 정도 지금 모서리 반지름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서리 반지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비슷하게 둥글둥글하게 깎아질 정도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너무 크나요? 35 정도, 3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베벨 프로파일은 두른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일단 두르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선택 한번 해봅니다. 선택을 해가는데 베벨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수정자 리스트에 베벨 프로필이라고 한국말로 써있죠. 베벨 프로필을 선택을 하게 되면 3D 상에서는 이렇게 이미 지금 면이 생겨버렸어요. 자, 경로를 제가 먼저 선택을 하고 지금 프로필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면이 생기고, 자, 얘를 이제 감싸야 되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네. 얘를 다시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크게 이렇게 너무 크게 나오나 모르겠네요. 그쵸? 그래서 unhide all이라 해가지고 모두 숨기기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얘가 몇이었죠? 모서 30이죠? 얘도 모서리 손질은 30으로 하고, 이번엔 얘를 베벨 프로파일을 해보겠습니다. 프로필 선택, 클릭. 얘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오는데 높이는 적당히 나오네요. 높이는 딱 맞게 나오는데 크기만 조금 크게 나올 뿐이죠. 이 베벨 프로파일의 어려운 점은 이 크기 쪽에 있어요. 크기라든지 일종의 이제 뭐 속된 말로 왁구라고 하죠. 왁구 부분이 약간 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얘는 프로필 기준으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폭을 조정하시고 하게 되면 이쪽은 금방 탁 맞았네요. 높이 부분은 거의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높이만큼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3D뷰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얘를 베벨 프로파일 헷갈리다 해가지고 얘를 선택을 하고 베벨 프로파일을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프로필을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엉뚱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벨 프로파일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경로부터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경로 선택한 상태에서 베벨 프로파일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프로필을 이제 클릭이 안 되네요. 네, 아무튼 앞을 삭제를 해야겠네요. 프로필을 이제 모양을 만들 쉐입을 선택을 하심으로써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크기가 이렇게 벌어질 경우에는 여러가지 뭐 선택을 해봐가지고 안된다 싶으실 때는 그냥 이쪽 프로필 기지모에서 폭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사면이 다 알아서 폭이 조정이 되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베베 프로파일 한번 삭제를 해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자, 경로 선택한 상태에서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스윕이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스윕을 해서 사용자 단면을 선택하는 옵션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윕이 나오게 되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조금 복잡해지는 게 있죠. 얘가 지금 꺾이고 꼬이고 버텍스가 뭉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스윕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깨지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스윕을 하고 나서는 얘를 에딧 폴리 모드로 바꾸시고, 얘네들에 관련된 폴리 부분을 자, 각도별 45도로 다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클릭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얘를 지워보겠습니다. 안쪽에 면이 또 있네요. 자, 컨트롤 클릭 딜리트. 이제 바닥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얘를 테두리 모드로 바꾸시고 보더 모드로 바꾸시고 안쪽 거부터 캡을 씌우면 되죠. 캡 씌우고 캡 씌우고, 그리고 뭐 이쪽 모서리가 좀 둥그렇게 다듬고 싶다 하실 때는 가장자리 모드, 즉 엣지 모드 선택하신 다음에 못따기 모드로 얘를 좀 깎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세그먼트를 많이 줘가지고 좀 둥글둥글하게 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얘의 좋은 점은 따로 사이즈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 스윕은 버텍스가 막 겹치고 꼬이고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폴리 모드로 변경을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을 없앨 수도 있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고요. 뭐 여기도 뭐 둥글둥글하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얘를 하나만 잡고 일단 루프로 싹 걸었는데 루프가 안 걸린다. 그러면 다각형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일단 선택을 합니다. 각도별은 끄고요. 선택을 하고 현재 지금 폴리곤이 뒤집혀진 상태니까 일단은 이 뒤집혀진 것을 플립 노말을 합니다. 자, 플립 노말이 어디 있나요? 대칭 이동이네요. 여기 대칭 이동 써져 있죠. 그러면은 면이 뒤집힌 게 지금 해소가 됐고요. 여기서 Shift 엣지를 하시게 되면 가장자리 부분이 다 선택이 되게 돼요. Shift 엣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얘를 못따기 모드로 아까쯤 했던 그가 그대로 있죠. 그냥 이렇게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구석지 부분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는 이제 스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원래는 베베 프로파일을 보여드려 했는데 이왕 보여드리는 거 스윕까지 같이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베베 프로파일 반복을 해가지고 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베 프로파일, 프로필 선택, 예, 그리고 크기 조정, 프로필 기준모, 크기 조정을 통해서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2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딱 맞추면은 베베 프로파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파일은 저장해 놓고요. 자, 이제 6번
덮어씌우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풀게 되면은 이걸 또 따라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베 프로파일은 어떤 것인지, 그 기능과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가장 최선이고, 이 베베 프로파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